월가에서 미 증시 마이너스 10% 하락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미국 S&P 500 고점권에서 주가 하락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실제 주가는 5,83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간다면 어디서 나갈 수 있을지, 향후 장단기 증시 시나리오와 조정의 원인 그리고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빨간색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성장주, 빅테크, 금리 인상에 취약한 업종들이 많이 빠졌고요. 필수 소비재, 우주, 방산,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이 그나마 방어를 해줬고요. 테슬라, 아마존, 특히 애플이 많이 빠졌죠. 메타, I.O. 행사 이후에 살짝 올라준 구글을 빼면은 빅테크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고금리에 취약한 중소형주 러셀 2000은 큰 폭으로 빠졌고요. 다음 시나리오를 알기 위해선 이번 조정의 원인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관세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됐죠. 미중 어느 정도 협의가 나온 이후에 관세 약발이 떨어지니까 악재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 관세에서 지금 재정 적자 우려 그리고 감세 부작용으로 악재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먼저 증시 자체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발생하는 구간이었어요. 기술적으로 과열이 된 상태 플러스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었다. 관세 조정 나오기 직전 비슷하게 증시는 반등했는데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했는데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때보다 상황은 안 좋은데 주가는 비슷하게 올랐다. 그리고 초단기 급등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기관들이 사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반등 랠리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미움받는 랠리 주가는 상당히 반등해 있음에도 포지션 없는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손절을 하고 고점에 샀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포지션이 없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다. 특히 기관. 이번에 워낙 반등이 빨랐다 보니까 대응을 못한 실패 사례가 다수 발생했어요. 무려 한 달 10일 조금 넘는 기간에 24%나 상승이 나왔다. 지수는 본전 가까이 왔는데 밑에서 팔고 아직 사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의도적으로 뉴스를 악재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이 옅어지니까 신용등급 강등, 사실 이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재료임에도 미국 재정적자 우려로 물타기 하는 모습, 여기에 감세 부작용까지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부담으로 인한 증시 조정 발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정은 2019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단기 급등에 따른 상승 추세 중에 쉬어가는 구간에 불과하다. 사실 감세는 제가 몇 달 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증시의 호재입니다. 세금이 줄면 기업 이익은 증가한다. 실적의 함수인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 상승하면서 우상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왜 감세 때문에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일까? 의도적 악재화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감세 좋은 건데 왜 악재로 돌변했을까? 사실 이거는 어느 쪽을 보느냐, 동전의 앞면을 보냐, 뒷면을 보느냐 그 차이에 불과합니다. 감세 정책은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감세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세금이 덜 거친 만큼 국고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채 찍어서 부채 증가로 연결된다는 거죠. 재정적자 우려, 국채 발행 증가, 부채 증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자, 재정 불확실성의 상승, 안 좋은 점이죠. 이 면을 지금 언론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감세 정책을 펴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실적이 증가한다. 기업 실적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최종 증시의 방향이에요. 사실 무엇을 볼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엔 증시에 좋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국채금리가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급등했다가 여기서 트럼프가 주식 살 때다. 그리고 관세 유예 90일 정책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급락했다. 근데 국채금리가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죠. 신용등급 강등과 재정적자 우려 때문에 그리고 연준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해서 국채 입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것이 국채금리 급등으로 연결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국채금리 반락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이유.
월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JP모건 CEO 제레미 다이먼, 관세 충격 시작도 안 했다. 주식 10% 하락 전망.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의 코멘트를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경제 호황기인가? 동의하지 않는다. 역시 JP모건의 다이먼 CEO. 반면에 이런 전망도 내놨어요. S&P 500 6100까지 갈 것이다. 사실 JP모건은 지금 위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 더 담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런 멘트들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JP모건이나 과거의 투자 기관들 계속 반복되어 온 형태예요. 상황이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에 달인들이기 때문에 이 미움을 어디서 받고 있을까요? 저점에 선 사람은 감사하고 있겠죠. 행복하다. 하지만 여기서 사지 못하고 기관들은 여기서 리스크 관리 때문에 어느 시점에 물량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져간 상태로 대응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매수 대응이 실패했다. 어느 정도 추세 투자가 필요한 것이 헤지펀드나 이 투자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면 잘 사지 못해요. 큰 물량을 담지 못한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죠. 자, 일단 증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약간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최고가 11만 달러 돌파,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대놓고 밀어주고 있죠. 트럼프 지금 일가가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 밈코인까지 발행한다. 밈코인 투자 보유 상위 투자자들 모아놓고 만찬까지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JP모건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외쳤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역시나 말을 바꾸고 있죠. 고객 비트코인 구매 허용.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경쟁사들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에 한번 큰 시세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사실 캐시우드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승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금리 인하기에 잘하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선택이 무엇일까? 최근 공시 기준으로 가장 많은 보유량 테슬라입니다. 8.5%, 전체 포트폴리오의 8.5%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요. TV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 6.1%, 그리고 팔란티어 5.3%, 로블록스 5.3%,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거래 플랫폼이죠.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 그리고 테슬라 이 비중만 해도 20%에 달합니다. 상당하죠. 이 캐시우드가 사실 성장주, 혁신주에 거의 몰빵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20일에 우리 돈 2천억 원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들인 이 종목은 바로 무엇이냐 봤더니 TSMC ADR이었다. TSMC인데 직접 주식으로 산 게 아니라 예탁 증서예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다. 어쨌든 TSMC에 2,700억을 굉장히 오랜만에 베팅을 한 거죠.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캐시우드가 금리 인하기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성장주 올인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좋죠. 할인율,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캐시우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2030년 안에 150만 달러 갈 것이다. 우리 돈으로 21억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는 상당히 잘하는 돈나무 언니이기 때문에 돈나무 언니의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음 시나리오와 조정 종결 예상 구간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시나리오의 일환이고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다. 제가 여기서 조정이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자, 여기서 바로 올려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조정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여기서 지금 바로 반등해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와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자, 여기서 S&P 500 일봉인데 이게 200일 이평선입니다. 18, 19년도에도 증시가 이런 형태로 반등했다가 200일 이평선을 살짝 딛고 다시 반등했다. 물론 똑같이 되란 법은 없지만 참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하지만 지금 올라온 형태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바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19년도와
유사한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 한 번 더 빼면 약 200일 이평선 구간이 5800선이거든요. 이거보다 살짝 아래에 5750에서 60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상승 추세 중에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2025년 시나리오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어느 시점까지, 그리고 내년, 내후년 상당히 우리가 구간별로 수익 낼 기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급락, 결국 이게 끝나면 이게 나옵니다. 결국 이 흐름을 잘만 타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 돈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7년 만에 상당히 좋은 구간에 도달한 지금, 자산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함께 잡으시기 바랄게요. 고정 댓글 통해서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리딩하는 곳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고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집단지성이 폭발하는 곳이에요. 이번 기회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도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